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친구 수닥입니다.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제가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자로서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폭이 넓은 알바들을 소개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림도 종류가 다양해서 꼭 고상하지는 않더라고요. 돌고래 거시기도 있고 펭귄 눈깔 그리기도 있고 주인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반려견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이 첫 번째 가장 골 때렸던 알바 중 하나는 정말 그리기 난감한 주제였어요. 제가 그려야 했던 건 다양한 동물들의 인체 해부도였어요. 이게 소위 학생들이 보고 배울 교재에 들어갈 그림들이라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그려야 했는데, 저한테 의뢰를 해주신 분은 제가 수의사인 언니를 따라서 갈라파고스를 여행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인연을 맺게 된 굉장히 이름 있으시고 성격도 좋으신 텍사스에 사시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저한테 새, 도마뱀, 뱀 이런 동물들을 그려주고 그 안에 있는 장기를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고, 처음에는 진짜 수월하게 진행됐어요. 새, no problem. 뱀, 도마뱀 다 후딱후딱 끝냈고 컨펌도 났습니다. 근데 이제 돌고래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돌고래는 수컷과 암컷 따로 그려야 했는데 이 생식기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더 그리기가 헷갈렸어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지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돌고래 거시기가 어디에 달렸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셨어요. 구할 수 있는 사진 이런 거를 다 구해가지고 실제 돌고래의 장기 사진을, 적나라한 사진들을 저한테 따로 구해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걸 봐도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더니 교수님이 오케이 하셨는데 이제 끝났다 했더니 잘못 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멘붕이 온 교수님이랑 제가 영상통화로 줌 미팅을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돌고래 거시기를 가지고 말이죠.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수님도 모르면 제가 어떻게 알겠냐 했더니 결국 마지막까지 감으로 때려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컨펌은 났는데 저는 사실 지금도 돌고래 생식기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그리기는 했지만 이때 당시에 제가 구글 검색창에다가 돌고래 거시기를 몇 번 검색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돌고래 거시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미대를 나온 것인가 이런 생각이. 그렇지만 이 마의 구간을 넘기고 그 프로젝트는 무사히 일사천리로 마무리가 되었고 아주 훌륭하게 교재로 출간이 되었고 거기 제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교수님이 저한테 너무 고생 많았다면서 수고했다 그리고 고맙다 하는 포스트잇을 보내주신 게 기억에 남네요. 그게 알바 중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미대를 다니고 있을 당시에 했던 알바인데요. 당시 저를 가르치던 미대 교수님께서 저를 좋게 보셨는지 어느 날 이메일함을 열어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메일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 혹시 시간당 25불에 알바 시킬 텐데 해볼 생각 있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졸업한 게 2015년이고 시급 15불도 꽤 짭짤한 편이었기 때문에 25불? 콜! 이러고 당연히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살고 있었던 곳이 교수님의 아파트이자 스튜디오였는데 첼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멀끔하고 부유해 보이는 첼시 아파트 딱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는 거예요. 폭풍이 지나간 것 같고 막 사방팔방 종이가 널려있고. 그때가 겨울이 가까워질 무렵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커피빈 앤 티리프, 우리가 아는 그 커피빈 체인점에서 광고 주문을 한 거였어요. 이 교수님이 뭘 전공을 하셨냐면 페이퍼 아트, 그러니까 종이 공예를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사진 촬영을 위해서 그런 느낌의 배경과 캐릭터를 종이로 만드는 게 이 프로젝트였는데 마감 시간이 1시간 남았었나? 1시간 반 남았었나? 진짜 촉박했고 안 끝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급이 25불이면 뭐예요? 일하는 시간이 꼴랑 2시간인데 그리고 제가 그때 너무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나는 게 저한테 주어진 역할은 뭐였냐면 이미 펭귄 모양의 종이들이 잘려 있었어요. 그래서 펭귄 실루엣은 있는데 이 펭귄들이 다 눈알이 없었어요. 그리고 펭귄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한테 장님 펭귄을 건네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긴급 투입이 돼서 이 펭귄들의 눈알을 그려야 했던 거예요. 붓과 물감으로, 연필이 아니고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펭귄의 눈알을 그려야 되는데 망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라도 망치면 안 되고 시간은 엄청 부족하고 눈은 또 조금만 잘못 그리면 되게 웃기잖아요. 사시가 될 수도 있고 사팔뜨기가 될 수도 있고 몰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작업을 마무리를 하고 결국 그 교수님은 마감을 그때 맞추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저한테 다양한 알바를 주시게 됩니다. 다행히도 25불짜리 시급이었지만 일하는 시간이 짧아서
스트레스 받고 그거 할 가치가 있었나 싶으실 텐데 교수님이 저한테 미안했다 고마웠다 하면서 보너스를 챙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알바는 정말 이것도 마감 때문에 급박했던 알바였는데 똑같은 교수님께서 이번에도 마감을 안 지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메일함을 열어보니까 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이번엔 시급이 35불. 알바할 생각 있냐? 전 두말할 것도 없이 콜을 했죠. 저는 이제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나가야 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언니도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도 알바할래? 그러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주소만 문자로 찍어주고 거기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갔어요. 갔더니 어떤 스튜디오가 있었고 촬영할 준비가 돼 있었고 모델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촬영 감독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교수님께서 택시를 타고 그쪽으로 갔어요. 창문을 내리시더니 온갖 종이랑 가위, 이제 자 이런 것들을 한 무더기에 넘겨주시고 Good luck! 하고 다시 창문을 올리고 슝 사라지신 거예요. 멀어지는 차의 뒷뒷무늬를 언니와 제가 멍하게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 기억이 나네요. 당황했던 저희 둘은 일단 스튜디오로 돌아갔어요. 아직도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문자로 지시를 내려주셨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날 당장 시작될 촬영에 맞춰서 종이로 상자를 만들어야 했는데 이게 파란 종이를 주셨거든요. 그 파란 종이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큰 상자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여러 개. 문제는 도면도 없었고 칼로 깔끔하게 자를 만한 그런 커팅볼드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일을 끝내놨어야 할 아티스트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인턴인지 뭔지 모를 동양여자 2명이 덩그러니 와 있고 모델들은 아마 시간당으로 돈을 받을 텐데 그게 사실 스튜디오 입장에서도 돈 낭비였겠죠. 그래서 저희 교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엄청 빡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을 저희가 먹고 영문도 모른 채 이제 마음이 급하게 쫓겨가지고 저희는 구글로 미친 듯이 이제 상자 만드는 법 이런 거 찾아보고 칼도 제대로 안 들어서 가위로 잘라가면서 테이프로 붙이고 상자 만들다가 망하기도 하고 그때 정말 아무리 시급이 높아도 이건 못할 짓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저희가 달성해야 했던 목표는 모델들이 옆에 서 있거나 위에 앉아있을 파란색 종이 상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저희들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고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고 진짜 거의 하루 종일 걸려서 촬영이 끝나고 기진맥진해서 저희가 이 뒷정리를 하고 집으로 터덜터덜 갔어요. 언니한테 되게 미안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생고생을 해놓고 교수님한테 제가 그날 들어왔던 택시비부터 재료값 그리고 일했던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청구서를 보냈는데 교수님이 1년간 저한테 아무런 돈을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렇게 돈 떼어먹기 쉬운 사람으로 보이나 별별 생각을 다 하고 그때 당시엔 좀 서러웠는데 1년이 지나고 교수님이 그때 너무 고마웠다. 돈을 늦게 보내서 미안하다 하면서 1,500불을 보낸 거예요. 1,500불. 와 아무리 고생을 해도 하루 일하고 1,500불이면 할만하죠. 그래서 감정적 앙금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돈도 충분히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고 훈훈한 엔딩, 훈훈한 마무리로 끝났죠. 그 다음에 극한 알바는 이건 제가 졸업할 무렵에 내가 그림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얻고 싶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는 크레이그스리스트라고 구인 구직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이벤트를 알리기도 하고 이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크레이그스리스트에 누군가가 일러스트레이터를 구한다고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원했던 프로젝트가 뭐냐면 자기 약혼녀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나 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웹사이트랑 포트폴리오를 보냈고 그분이 오케이 하고 저를 택했어요. 여기까진 좋았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프로젝트를 디스크립션을 들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디즈니랜드 놀이공원 아시죠? 디즈니랜드에 있는 그 지도를 자기 약혼녀가 좋아하는 장소와 음식과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운 한마디로 봤을 때는 디즈니랜드 맵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다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그런 일러스트를 원한 거였어요. 일러스트 포스터 사이즈가 진짜 컸어요. 그냥 뭐 18 by 20 inches 이 정도가 스탠다드라고 하면 그분이 원했던 건 20 by 30 inches 거의 그 정도? 그러니까 깨지지 않게 고해상도의 일러스트를 그려야 했고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 크리스마스에 맞춰가지고 주고 싶어 했던 선물이라 제가 일단은 하겠다 해놓고 괜히 했나 싶었어요. 하다 보니까 노가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골 때리는 알바라고 하는 이유가 일반인이 시킨 일러스트 주문이긴 한데
그 내용과 원하는 퀄리티는 완전 프로, 그리고 그것도 엄청 디테일한 그런 수준이었고, 저는 뭣도 모르고 예스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 거예요. 원래 시작할 때는 500불 정도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제가 결국은 너무 오버타임으로 시간이 오래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800불을 받아냈어요. 근데 기억이 나요. 그때 파이널 시즌이어가지고 다른 과제들이랑 안 그래도 너구리처럼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는데 이분의 데드라인 맞춰준다고 진짜 다크서클이 턱끝까지 내려와가지고 하룻밤에는 스타벅스를 3번 간 적도 있어요. 제가 이분의 이 프로젝트를 맡아 작업한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꼭 지키는 저만의 룰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수정은 3번까지. 그 이상의 추가 수정에는 당연히 추가 금액이 붙는 것으로 제가 룰을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원했던 세세한 그 지도 안의 영역이 정말 많았어요. 거의 모든 부분을 조금씩 다 수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진짜 끝나질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되도록이면 수정은 3번까지 또는 2번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알바는 사실 알바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골 때린다고 하기도 애매한 게, 제가 많은 반려동물을 그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반려동물 초상화였는데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문자가 어느 날 왔어요. 이분 문자 내용이 뭐였냐면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지금 위독한 상태여서 아마 한 3일 뒤에 안락사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려줄 수 있냐, 이런 내용이었고, 전 당연히 그려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려드리겠다고 한 이후에 그 다음 날인가 문자가 또 왔는데 어젯밤에 미처 안락사를 시킬 틈도 없이 집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후회가 되고 병원에 차라리 빨리 갔으면 아이가 고통스럽지 않게 갔을 텐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저한테는 전혀 TMI가 안 느껴지고 가슴이 아팠던 게, 저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개가 4마리, 고양이가 1마리가 있는데 너무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반려묘를 떠나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이 이해가 가서 뭔가 처음에 초상화를 시작하겠다고 수락했을 시점에는 살아있었던 강아지가 이제 작업하는 중에 죽었으니까 저도 그리면서 계속 마음이 뭔가 짠하고 안타깝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그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최대한 생생하게 그 아이를 닮게 그려서 그 주인분한테 조금이라도 더 위로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진심으로 그렸고, 그래서 그분을 직접 만나서 초상화를 전달해 드렸는데 여기서 헬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아들과 같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드님이랑 그 여자분이랑 제 그림을 제가 꺼내는 순간에 보자마자 품에 끌어안고 우시는 거예요.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그 이후로 저도 초상화를 그릴 때 전보다 더욱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내버리면 전체적으로 영상이 너무 어두워질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알바 중에 빡셌던 걸 하나만 더 소개시켜드리자면, 이거는 그 돌고래 생식기 그림을 같이 작업했던 수의대 교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일주일 안에 아내 생일 선물로 가족 초상화를 선물하고 싶은데 그릴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이었고, 저야 당연히 여느 때처럼 콜 이랬죠. 근데 제가 그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클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자녀분만 3명인가 4명인가, 그리고 본인 아내분, 거기에다가 당나귀가 3마리에 강아지 1마리, 고양이 1마리, 게다가 사슴 1마리까지 다 그려달라는 거였어요. 한 이미지 안에 이거를 일주일 안에 그려야 했는데, 이미 하겠다고 했고 저도 뭔가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왕 하겠다고 했는데 칼을 꺼냈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이거를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정말 일주일간 페인처럼 당나귀와 사람과 사슴을 오가며 진짜 힘들게 작업해서 끝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너무너무 만족하셨고, 그 후에 또 재밌는 후일담이 있어요. 이 교수님께서 수의사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끝부분에 제가 그린 그 가족 초상화를 보여줬대요. 어딜 가나 파워포인트에 제가 그린 그 초상화를 끝에 꼭 넣어가지고 가족 소개를 하신 거예요. 마침 수의사인 저희 언니가 그 강의에 참석했었고, 교수님께서 저희 언니를 발견하시곤 언니를 꼭 집어 가리키면서 저 친구 동생이 초상화를 그려줬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제가 미대 전공자로서 해왔던 다양한 알바들 중에 가장 난감하고 빡세고 골 때렸던 알바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밌는 썰이나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